오늘은요 저녁밥 먹고 한번 경기도청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노동열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최근에 정규직화가 됐죠. 경기도청 콜센터 친절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냥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바로 그 해당 담당 부서로 연결을 좀 부탁드렸는데 계속해서 연결 상태여서 일단 좀 끊었죠. 끊으니까 연결 중 끊어졌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문자를 좀 보내주셨고 제가 그 알려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옆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돌려받는 거 있죠. 3번이 채 올리기 전에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전화가 수십 번이 울려도 받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문책을 하신 적이 있었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짧게 약간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12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다. 선고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 보도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막 냅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냐 이런 보도도 하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이재명 도지사를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대법원의 재판부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주심 재판관은 노정희 재판관입니다. 여자분이시죠. 이 노정희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죠.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대법관이야. 그리고 여성 판사야.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법관에는 여성이 4명이 있죠. 제가 여기 옆에 노정희 대법관의 양력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신지가 광주광역시고 광주 항쟁을 거치신 그런 세대죠. 이재명 도지사보다 한 살이 많은 누님이죠.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여성이라든가 아동, 그 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그런 재판을 주로 했다는, 어찌 보면은 평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재판을 해왔다는 여성 판사라는 점에서 특히나 광주광역시 민주화 항쟁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왜 1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다가요 제가 요약 정리한 걸 한번 옆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빨리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 백종덕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재명 도지사도 조만간 백종덕 변호사를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랐을 건데 일단 한번 표를 보고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비교를 좀 해보면 공통점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법률적인 소견이 있는 변호사가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말장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이죠. 백종덕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내가 변호사죠. 내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필수를 해야 되는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은 2개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재판은 12월에 결론이 난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단언컨대 꼼수는 없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 자체적으로 12월 달에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만에 하나 이재명 도지사가 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같이 한번 보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한번 보시면요. 일단 헌법소원은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를 했고 위헌법률 심판은 이재명 변호사, 현 경기도지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백종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위헌법률 심판은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제기를 했다. 다르죠. 제출 장소가.
신청 장소가 다르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백종도 변호사 내 권리, 그러니까 정치를 활동할 권리, 선거를 자유롭게 할 운동권, 선거 운동권, 이런 내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 이런 권리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제기를 한 것이고, 이재명 도의사는 내 권리, 내 헌법상 기본권하고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그 법률 조항, 이 법률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라요. 백종도 변호사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내 선거운동권이라든가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자유롭게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받았다. 이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고, 이재명 도의사는 나는 기본권하고 상관없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법률을 제기한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백종도 변호사는 이 헌법 조항이 불명하다 보니까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나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돼 있는 경력을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라, 재산을 하지 말아라,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위 부분이 너무나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권리 침해를 주장한 거야.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률 조항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사범죄는 신체를 구속할 수 있고 자유를 박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형 법정주의, 사회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죄를 물으려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 이번에 이재명 도의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무엇이 죄인지, 어떤 행위가 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도의사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표 부분, 어떤 것이 적극적인 공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공표인지, 공표의 판단 기준이 판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표라는 것이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론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공표인지, 이런 공표 자체도 불명확하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경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출생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 모든 행위인지, 내가 똥 싸고 오줌 싼 것도 행위인지, 어떤 행위인지, 하품한 것도 허위사실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확적인 행위인지, 확정적인 행위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 행위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을 이재명 도의사가 주장을 했다. 그리고 토론 중에 답변한 것도 국민을 상대로 한 공표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공표에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 중에 답변하는 것도 공표의 고의를 가지고 공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해석을 지금 이재명 도의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공표의 명확성, 두 번째로는 행위, 세 번째는 액수야. 근데 저는 다 때려치고, 공표라든가 액수는 다 때려치고, 이 행위라는 문제는 직핸디라고 되어 있죠. 이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밑에를 보면 백종덕이가 당선되면 당선 이미 권리를 획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가가가 됩니다. 왜냐면 백종덕의 기본권을 판단한 거니까. 기본권이 보호가 됐죠. 당선이 되면. 왜? 정치 선거 운동권이 보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무담임권도 보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 같은 경우는 법률의 이연을 따지고 있지, 나의 기본권 침해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계속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거야. 단언컨대 꼼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법률이 정말 유연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보면은 이재명의 기본권과는 무관하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니까,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썼지만 백종덕의 헌법소원은 50%야. 반반이야. 근데 제가 쭉 밑에 내려오면 예언을 했죠.
100%이 행위 부분은 너무나 불명하기 때문에 위헌이 선고될 것이라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언해가지고 맞췄죠. 누구누구 구속된다. 누구누구 무죄된다. 누구누구 아무 문제 없다. 누구누구 무엇이 문제 될 것이다. 다 예언했는데 다 맞았죠. 제가 아주 어려운 예언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백정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100% 인용이 돼서 위헌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 행위란 부분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지금까지 대법원이 1% 확률로 받아줬다고 해요. 다시 말을 하면 아까 제가 위에서 보면 백종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법원에.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싫어해.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싫어해. 왜 그럴까요? 두 기관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기관이야. 둘 다 법률을 해석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곳인데 헌법재판소는 내가 헌법을 감히 대한민국의 최고 법은 헌법을 다루는데 대법원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법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은 우리 대법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 이것이 위헌이니까 대법원 너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위헌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달라. 지금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신청한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자존심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 신청한 이거 자체를 자기 자신인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지. 굳이 그걸 꼭 대법원에 이거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부탁할까요? 자존심 있는데. 대법원은 절대로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도지사가 제기한 이 내용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 대법원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재명이가 이렇게 요청한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대법원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신청한 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님 제발 판단해 주세요. 대법원이 자존심이 있지. 그걸 요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신들이 판단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야. 위헌법률 심판이. 그만큼 대법원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 신청인이 한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 1% 확률을 보고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을 신청하지 않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을까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밑에를 보면은 1년 이상이 걸려.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이 딱 봐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신청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위 부분이 너무나 불투명하네. 대법원이 주체가 돼서 판단하기에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대법원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야 돼. 그만큼 자존심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 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심판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소원은 신청을 하더라도 1년, 2년이 걸려. 그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데 이것을 재판을 하려면 이 공직선거법 이 행위 부분이 해석이 되어야 돼. 근데 이 해석도 대법원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대법원이 물어볼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 신청과 동시에 이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을 하면은 1, 2년이 걸리는데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이 그래 이재명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해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재판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야. 다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나 둘 다 정지가 되는데 헌법소원이 정지가 되려면 2년 있다가 정지되는 거고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12월 달에 재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재판하기 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것이다. 다시 말을 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이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법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2월 전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은 1년, 2년 후에 재판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는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은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12월 말 중이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 대법원이 무조건 이재명 도지사가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그 입장을 표명할 때 받아들여질 확률은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야. 1%도 안 돼. 그럼에도 99%를 버리고 단 1%의 확률을 걸고 이재명 도지사가 신청을 한 거야. 왜? 헌법소원은 정지를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12월 전까지는 무조건 대법원이 입장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양단 올인을 한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자, 그러다 밑에를 보시면 백종덕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지면 이재명이 대법원에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 무익하죠. 왜냐? 1, 2년 후에 정지되면 뭐 할 거야? 이재명 도지사 결론 나와 버리는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위헌법률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백종덕 변호사의 권리도 보호가 되겠죠. 그 밑에 오면은, 자, 백종덕 변호사가 왜 헌법소원을 제청을 한 취지가 뭘까? 내 헌법소원으로 이재명에게 도움 주겠다. 그러나 별 의미는 없다. 왜냐면 인용 판결하는데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자, 위헌법률 심판을 이재명 도지사가 제청한 취지. 1. 확률은 낮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대법원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확률은 1%도 안 되지만 물어보지 않을 거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에 제가 쓴 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달라, 고려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여론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많죠. 이재명 도지사가 제기한 이 유연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조인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런 공론화 작업 때문에 아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예언. 백종덕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1년 후든 2년 후든 무조건 100% 행위 부분은 위헌이 될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 예언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 위헌법률 심판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노정희 주심 재판관이 받아줄 것이냐. 예언 49.9%입니다. 지금까지는 1% 거의 희박한데 이 행위 부분이 너무 유연성이 커요. 그런데도 이 유연성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도 법률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지 않고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49.9 50%는 안 됩니다. 왜? 대법원이 자존심이 있는 기관이니까 내가 이 행위 부분을 해석하고 말지 굳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필요가 있냐 하면서 아마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 부분이죠. 이 행위 부분은 아마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 행위는 하품을 하거나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확정되었거나 검증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사실로 말했을 때만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아마 대법원이 축소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위헌 판결이 됐을 때 이 문장이 들어갈지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 행위가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제한을 해야 돼. 위헌이야. 제가 장담하는데 위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대법원이 판결문에 기재할 것이냐? 아마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것은 재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허위로 말하거나 또는 검증이 가능함에도 그 행위를 허위로 말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아마 이렇게 해석해서 재판 판결문에 기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는데 그 전에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아가지고 재판을 정지시키는 일은 거의 희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지금까지 역사상 딱 12건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봤다고 해요. 일단 물어보면 대법원이 자신들이 봤을 때도 유연성이 깊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지금까지 대법원 역사상 12건이 있는데 이 12건 물어본 것에 거의 75% 80%는 모두 위헌으로 선고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보기에도 아리까리해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것은 거의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대법원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행위 부분을 해석하고 말지 굳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의 이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이유는 제가 여기도 말했지만 확률은 낮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문서에 있는 위헌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의 판단을 해달라. 이재명 저의 대법원 판단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 부분을 이재명 도지사가 지적한 것이죠. 그 취지죠. 그리고 공론화를 시켜서 각계각층의 법조인들의 의견도 대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론화 작업, 이런 것도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은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1%를 목표로 해서 제기를 한 것이고 99%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무조건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오냐? 네, 1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